확실히 동시만기일은 아니어도 옵션만기일이라도 동시효과 구간대 흔들림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후반에 이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현재 상승 탄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21% 제한적인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5포인트만 오르면서 2,426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기는 한데 강하지는 않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장중 내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 지수는 종가도 약간 아쉽습니다. 1% 밀리면서 802.55포인트, 800선 겨우겨우 턱걸이를 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2.90포인트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볼 텐데요. 동시효과 구간 이전과 차이나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GS건설이 크게 밀리길래 봤더니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네요. 테스트하려는 그런 동시효과 구간의 거품 물량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는 코롱인더가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9% 비교적 큰 폭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하락하면서요. 한올바이오파마나 종근당, 유한양행 쪽, 이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3%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소 부진합니다. 그리고 의류 OEM 쪽 좋네요.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이 5에서 7% 각각 오름세를 나타내며 기분 좋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개인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주 후반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증시 9시 구간대에는 보합권 내에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잡혔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뚜렷하게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도 볼게요. 오늘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시죠. 근래는 32,000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보여주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는 1.49% 오르면서 한중일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지수 32,646.46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쪽에서는 물가지수가 여러 가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기에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중국의 10월 CPI가 0.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월은 제로였고요. 그리고 전망치가 마이너스 0.1%였는데 이거 모두 다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이 전파적인 통화 기조와는 다르게 통화 이 확장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도 별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은 디플레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CPI 별로 오르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보합권 혼조 양상입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데 지금도 빨간불 들어와 있지만은 강하지 않습니다. 0.08%의 제한된 움직임 보여주면서 3,054.7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심천 쪽입니다. 심천은 또 엇갈리네요. 하락하는데 많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0.18% 하락하면서 만선 턱걸이 1034포인트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락가락했습니다.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원달러 환율 많이 오르면 어떡하나 좀 걱정하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다소 좀 제한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밴드가 1303원에서 1312원 정도의 밴드 보여줬고요. 장 초반과 후반에 잠시 상승 전환했을 뿐 대체적으로는 하락권 내에 머물렀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50전 밀렸습니다. 1310원 1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변동성이 큰 만기일에 오히려 생각보다 좀 잠잠했습니다. 앞서 며칠 동안 이미 겪었던 극심한 변동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그런데 방향성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요.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3%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5포인트 올랐고요. 2427.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이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리면서 10시 구간이죠. 2413포인트로 저점 나왔고요. 그 뒤로 바로 2420선까지 올려졌죠. 쭉 횡보 양상으로 흘러가다가 2시 구간에는 2437포인트 정도가 고점이 됐습니다. 이 고점 찍고 나서는 약간 되돌리면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2,800억 원 이상 외국인은 뚜렷하게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은 268억 원 정도 샀습니다. 순매수 정도 확인됐고 개인이 3,000억 원 이상 순매도가 확인되면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유통 업종이죠. 2%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물산의 강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비금속 광물 1.95%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운수 창구 업종, 이 항공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이런 정도 흐름으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이 1.48%, 음식료품 업종이 1.2%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사실 어제장만 해도 가장 강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한국전력 움직임 때문이죠. 한국전력이 강세 보이다가 또 오늘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2%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 업종,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부터 밀렸으니까요. 1%대 약세입니다. 그리고 화학이 0.67%, 의료정밀이 0.17%, 기계가 0.12%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권에서 움직여줬습니다. 종가 보시면 큰 변화는 역시 없죠. 삼성전자가 0.57% 올랐고요. 73,300원이 종가입니다. 하이닉스는 0.31% 소폭 상승에 그쳤죠. 128,0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역시 2차 전지가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LG엔솔과 화학, 삼성 SDI 나란히 다 2%가량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먼저 확인해 볼까요? 1.94%, 2%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42만 9천 원이 오늘 종가가 됐고 아래쪽에 LG화학도 보시죠. LG화학 비슷한 수준입니다. 2% 조금 넘게 내렸죠. 46만 7,500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삼성 SDI도 보시면 역시 2%대 약세입니다. 이쪽도 2.3% 내리는 모습 43만 9,5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주 쪽에서 보시면 희비가 좀 엇갈렸죠. 홀딩스는 홀로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 못했고요. 0.8% 올리면서 46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반대로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퓨처엠은 2.83%,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29만 1,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나온 인터넷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강세였습니다. 카카오가 더 오르긴 했는데 일단 리스트에 보이는 네이버 종가 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 보시면 전장 대비 한 1% 정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다가 동시효과가 지나면서 약간 상승 탄력이 떨어지네요. 0.4% 올렸습니다. 19만 8,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 주주 환원 기대감에 따른 은행주의 강세죠. KB금융 오늘장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KB금융 종가 보시면요. 2.5%를 올리면서 53,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이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좀 올라왔죠. 요새 6거래일 연속으로 강세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총순위를 높이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4% 크게 올렸습니다. 11만 6,2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유가 미국의 재고 증가 우려 등에 따라서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석유, 정유 관련 대표주들이 밀렸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가 나란히 6에서 7%대 뚜렷한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중앙에너비스도 5.4% 내렸습니다. 그리고 극동유화 같은 종목도 0.7% 약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유가 하락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리스트에 있는 이 조선주들 3거래일째 상승이 없었죠. 요 며칠은 꾸준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그나마 장중 저점 대비 아래꼬리 달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모습 연출이 됐는데요. 종가상으로 보시면요. 현대미포조선 2.8% 밀렸고요. 하나오션이 1.83%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래꼬리 쫓기 달았죠. 0.4% 밀리는데 그쳤고요. 7,16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아이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아이폰 관련 대표 종목이죠. LG이노텍에 대해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매 성과가 양호하고 생산 계획이 상향되는 조짐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석에 따라 LG이노텍과 BH 이 대표 관련주들 물론 강세였죠. 이노텍이 3.46%, BH가 2.74%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LX세미콘 여기 강했습니다. 전장 대비 10% 넘게 급등 마감이 됐죠. 88,200원에서 LX세미콘은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3거래일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 딱 떨어졌고요. 포인트로는 8.15포인트 약세였죠. 종가 802.8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 일단은 장 초반부터 내려가더니 10시쯤에 800포인트 깼고요. 다시 살아나나 싶다가 808포인트 받고 또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2시쯤에 보시면 다시 8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서 797포인트가 저점이 나왔죠. 그 뒤로는 다시 살짝 올려주면서 800선 회복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사들이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은 900억 원 이상 순매수였는데 외국인이 36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고요. 기관은 확실하게 매도 우위였죠. 667억 원 순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요새 투자자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인데요. 이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저점이 6에서 7%가량 하락이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팠는데 다행스럽게 장 후반에 낙폭은 줄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2.74% 내려갔습니다. 24만 8,500원이 종가가 됐고요. 에코프로는 1%대 약세 마감이 됐죠. 72만 9천원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소풍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0.35% 약세로 56,800원의 장을 마쳤고요. LNF가 사실 다른 종목보다 좀 일찍 떨어졌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제와 오늘은 상대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부합권 움직임 보이다가 결국은 소폭이지만 상승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15만 3,400원이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HLB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꽤나 낙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어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오늘도 크게 떨어지면서 충격이 좀 컸었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가 4%대 약세로 3650원, 이제 3만원대 약간 위태로운 구간이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62,2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분위기가 오늘 보통 좋았는데 말이죠. 펄어비스가 유독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쪽은 실적이 좋지 않게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 펄어비스 종가 보시면요.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더 떨어졌군요. 8%대 급락입니다. 47,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이 코스닥의 특징주를 오늘 보게 되면요. 마치 2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메타버스의 열풍, 이와 함께 돈 버는 게임이죠. P2E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P2E에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오늘 장에 강했던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게임과 메타버스, 가상화폐 딱 이쪽이었습니다.
이열풍이 다시 불게 되는 건지 2차 전지가 약해진 자리에서 수급이 잠깐 온 건지 일단 결과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강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주들부터 보시면요. 어제장에서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주들의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크게 올렸었죠. 오늘장까지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8% 넘게 오늘도 크게 올랐죠. 57,800원입니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이쪽은 또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13,29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 폭등세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컴투스 홀딩스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로 가보시면요. 때마침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대표 회사죠. 로블록스의 지난밤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움직임 아주 발빠르게 나왔는데 일단 메타버스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죠. MP와 맥스트가 장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거의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굉장히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 금방 찍고 그 뒤로 많이 내려왔죠.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MP는 3% 상승 마감, 맥스트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나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 강했다가 뒤로 갈수록 좀 아쉬웠던 종목들이죠. 코세스는 2% 올리는데 그쳤고요. 덱스터 역시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1%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면에 에스코넷 같은 종목은 오후장에 급반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좀 금세 줄어들기도 했죠. 그래도 상승세입니다. 7% 올리면서 2,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다보링크 아주 강세였죠. 13% 급등하면서 2,400원대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정도가 장 후반까지 양호한 흐름을 이끌어줬습니다. 끌어갔죠. 9% 올리면서 4,92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 보시면요. 여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승인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위지트죠. 24% 급등하면서 920원에 장 마쳤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윗꼬리 꽤 달았습니다. 6.7% 올렸습니다. 4,93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고 마지막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4.5% 강세로 6,47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